그래서 이 성인의 경우는 이제 장시간에 서서 일하는 경우, 비만인 경우 이렇게 했을 때 뭐 하일, 실 같은 거, 물론 하일도 이제 요족도 까치발도 이제 그 또 이 예상되는 그 질병이 조금씩 다른데, 이 평발은 이제 순환기계 그 다음에 까치발은 이제 골격계 쪽에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천적인 평발은 발에 이제 아치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발목에 무리가 오거나 해서 관절염, 발목 관절염과 척추 측만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체형을 변화시키는 부분을 이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이렇게 깔창, 패드, 인솔 뭐 이런 걸로 해서 이 맞춤형, 물론 이제 그 사출형이라고 그래갖고 금형을 떠갖고 막 대량 제작한 것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데 사실은 좀 맞춤형이 그 개인의 그 종문을 떠서 점검을 한 다음에 맞춤형으로 가는 것이 본인의 그 건강 회복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까치발인데요. 이 까치발은 이제 그 궁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화나 이 구두 같은 거를 신었을 때 발등이 막 부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족이죠. 그래서 이 밴드형 구두보다는 끈을 맺는 옥스포드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신발에도 또 종류가 또 있어요. 우리 키 큰 분들이 그게 밑에 그 평평하게 있는 거를 펌프 형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부츠는 부츠, 그 다음에 그 윰이라 그래요. 윰. 뒤에 발뒤꿈치에 걸치는 거 엄지. 그래서 이렇게 여성분들 걸면 딱딱 소리 나는 그런 거를 이제 윰이라고 그러나요? 윰. 그런 이제 분류형이 또 이제 영어로 외국 용어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발을 신을 때 발등이 유난히, 근데 또 거기다 또 힐을 신어 가지고 더 이 뭐 발가락을 막 옥죄는 형태로 가져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요, 산에 올라갈 때 이 요족은 몸의 중심이 앞에 쏠려 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요. 근데 내려갈 때, 하산할 때라 그러죠. 막 뛰어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몸의 중심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 계단 같은데 이 각도가 저기한 부분에서는 무릎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저 사람 참 뭐 산 저기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몸의 중심이 앞에 있기 때문에 내려가거나 하산을 할 때 이 무릎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냥 뛰어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요족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평발인 사람들은 좀 느릿느릿하고요. 요족인 사람들은 좀 이렇게 동작들이 좀 빨라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힐 같은 이런 이제 굽이 높은 부분을 신으면 이 족부의 이제 앞에 이제 압력이 더해지죠. 그래서 관절염 같은 경우에 이제 골절, 뭐 허리, 이런 부분들이 부분에 충격 흡수가 이제 약화돼서 발의 통증하고 이제 그 망치족이니 해마 발가락이니 망치 발가락이니 찌개 발가락이니, 왜냐하면 그 좁은 데에 이 5개의 발가락이 그 좁은 곳에 있다 보면 이렇게 좁은이 올라타고 막 이래요. 발가락이. 이따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요런 그 발가락으로 인해서 이제 질병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 발의 그 아치를 이 패드 내지는 오서틱으로 약 받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이 이제 이렇게 닿을 수 있는 그런 느낌, 펌핑 역할을 줘서 혈액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 패드 이제 오서틱을 살짝 받쳐주면 이 교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선천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발의 기능과 이제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발의 이제 질병 3부, 발의 질병과 치료 방법에서 한 번 더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년이 젊어지는 발의 건강법이라고 해서 일본인 이스시카 다다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주장을 한 건데, 모든 병은 발에서 온다라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요통, 어깨결림, 두통, 주찜용 저하, 초조감, 냉증, 식욕부진 이런 것들이 발에서 온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또한 이제 우리 이런 분들 얘기하면 잘 못 믿으니까 우리 TV에서 이제 생로병사에서 이렇게 카더라 보다 이런 실질적인 걸 더 신뢰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사를 신뢰하는 게 거의 99%죠. 우리 방송에 나왔다더라 하면 이제 말의 토론에서 그냥 그래서 우리 식당 같은 데 보면 뭐 맛자랑 멋자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점이 나왔다 그게 이렇게 식당에 막 크게 걸개 그림으로 이렇게 붙여놓는 거 많이 보잖아요. TV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거 역시 2012년 자료입니다. 이 족저근막염이 48.7%로 반을 차지하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무지외반증이 이제 19.인데 2016년 자료를 보면 족저근막염하고 무지외반이 거의 비슷해요. 이유는 이제 80년대, 90년대 이제 이렇게 멋을 이렇게 하셨던 우리 중년 여성분들이 하이힐을 즐겨 신었었던 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40대로 이제 진입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 무지외반 이런 부분들 통증 호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족저근막하고 염하고 무지외반증이 이제 굉장히 비슷한 통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발의 변형에서 이제 발질환의 유형이 나와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파란 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중족골이죠. 거기에 점이 2개 또 있어요. 종작골. 거기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 무지외반에서 이 종작골이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두통에 유발을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발의 변형이 오면 뭐 무좀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족저근막염 가장 발의 발바닥에 하여튼 문제가 되는 거죠. 뭐 버거시병도 있고 우리 당뇨로 인한 괴사 이 부분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괴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이 발이 막 이렇게 괴사가 나면 소위 썩는다 그러죠. 이게 굉장히 이렇게 늦게 진행될 걸로 생각하는데 일단 괴사가 진행이 되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당뇨합병증이 가장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발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학대하지 마시고 그동안 이제 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셨지만 앞으로 저의 이야기를 듣고 발에 대한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정보를 드리는 이 부분들을 뭐 인터넷에 여러 주위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발에 대한 부분을 호소하는 분이 계세요. 발에 이제 땀이 하루에 250cc 정도 나온다 그러면 깜짝들 놀래요. 왜? 발의 냄새가 그만큼 발에 나는 땀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냄새를 유발하는데 이거를 관리를 잘 안 해서 소홀히 해서 이런 이제 발톱이 살을 파고 들어가는 경우들. 이런 거는 이제 손톱깎이 저기 한 걸로 잘 정리를 하시면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부분은 완화돼요.